그라디언트, 그리고 블러 샤픈 스머지, 닷지번 스폰지, 쉐이프 툴,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일단은 이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진행이 조금 빨리 된다면 뒤엔 내용도 아마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일단 포토샵을 열어주시고요. 새로 만들기 눌러서 새 창 하나 띄워 볼게요. 폭과 높이는 1000에 1000픽셀을 줄까요? 1000에 높이 1000 해서 제작 누르면 1000에 1000픽셀짜리 창이 나왔어요. 자, 저번 시간에 책에서 브러쉬 툴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값들을 그냥 조절만 해보면서 본지라 사실 브러쉬가 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라서 브러쉬를 좀 볼까 하는데요. 브러쉬는 전경색을 기준해서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경색 설정을 눌러서 색깔을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색상을 선택할 때는 이쪽에 있는 이 컬러 피커에서 원하시는 색깔을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색상 톤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여기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죠? 이렇게 원하는 색깔을 고르셨다면 확인까지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전경색이 파란색으로 설정이 됐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브러쉬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 건데 보세요. 자, 브러쉬 툴에서 브러쉬 옵션에 보시면 브러쉬의 모양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브러쉬 사전 피컬에서 일반 브러쉬 중에서는 부드러운 원과 선명한 원이 있는데요. 일단 선명한 원은 가장자리가 반듯한 원이 선명한 원이고 부드러운 원은 가장자리의 경도를 낮게 함으로써 부드럽게 설정한 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크기는 글씨라기보다 그 브러쉬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10으로 맞춰볼게요. 그 다음 경도는 100%가 요 선명한 원일 거예요. 자, 요대로 그려볼게요. 브러쉬를 그릴 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쉽게 브러쉬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좀 삐뚤빼뚤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똑바르게 그리실 때는 브러쉬를 누르면서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리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브러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브러쉬를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옵션 바를 다시 눌러서 이번에는 경도를 낮춰 볼게요. 이 경도가 가장자리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경도를 0으로 놓고 문질러 보면은 이렇게 가해가 부드러워져서 연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경도라는 게 브러쉬 가장자리에 연하거나 단단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러쉬의 크기는 브러쉬 요 점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래서 브러쉬의 크기 경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요 폴더 모양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저번 시간에 설정했었던 브러쉬 설정이에요. 자, 간단하게는 여기서 크기랑 경도를 골라서 그릴 수가 있지만 내가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을 줄 때는 이 옵션에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브러쉬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리고 싶은 브러쉬가 있으면 해당 브러쉬를 찍어서 이렇게 그리거나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브러쉬의 모양은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라 더 꺼낼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는 그냥 기본 브러쉬에서 볼 거니까 다시 여기 첫 번째나 두 번째 있는 브러쉬를 고를게요. 일단 첫 번째 브러쉬는 페더가 있는 브러쉬에 여기 30이라는 건 브러쉬 크기예요. 30포인트의 브러쉬다 라는 거고 이 두 번째 브러쉬는 선명한 원에 123이니까 좀 크기가 크죠? 자, 크기가 큰 거는 요 밑에 크기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 왼쪽 대괄호가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하는 거고 오른쪽 대괄호가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브러쉬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크기 경도가 이렇게 팝업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크기 경도를 바꿀 수도 있으시니까 편한 방법대로 크기를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크기 적당하게 본인이 나타내고 싶은 정도 주세요. 저는 한 20 정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각도랑 원형률, 경도, 간격 이런 게 있는데 아까 크기랑 경도는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간격을 볼게요. 이 간격은 이 브러쉬가 찍히는 간격을 말해요. 그래서 브러쉬 간격을 좀 많이 띄워놓고 보면은 그릴 때 이렇게 점점점점 이런 형태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포인트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만들어 주시면은 간단하게 찍어서 이렇게 도형을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간격 조절해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해 보시고 직접 찍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형률이라는 걸 조절해 볼 건데 지금은 100%로 돼 있다 보니 정원으로 적혀요. 근데 이 원형률을 예를 들어서 뭐 20이라든지 낮게 설정하면 이렇게 원이 찌부가 돼서 늘씬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간격을 좀 많이 띄워서 끌어보면은 이렇게 바느질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모양도 만들 수가 있네요. 그죠? 물론 이게 크기가 몇으로 두느냐 이런 거에 따라 모양이 조금 다르니까요. 참고해서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격도 한번 맞춰봤고 이번에는 각도를 조절해 볼게요. 각도가 지금 0도니까 똑바르게 이렇게 있는데 만약 45도로 각도를 주게 된다면 그때는 이런 식의 모양도 만들 수가 있어요. 크기를 좀 크게 해서 보이게 해볼까요? 이런 식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 브러쉬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신다면은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훨씬 더 예쁘게 디자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일단 질문을 받고요. 질문이 없다면 모양, 분산, 텍스처 나머지 부분들도 조금씩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브러쉬 모양 우리 봤으니까 모양으로 가볼게요. 모양 클릭. 자, 모양에 보시면 크기 지터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거 조절해 봤었을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크기 지터가 0이기 때문에 크기가 동일하죠. 근데 이 크기 지터를 조절하면 어떤 건 작아지고 어떤 건 커져요. 여기 밑에 바뀌는 거 보면서 하세요. 자, 적당하게 됐다 하면은 다시 한번 끌어서 그려볼게요. 자, 어떤 건 크게 찍히고 어떤 건 작게 찍히죠? 이런 게 크기 지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각도 지터를 볼게요. 크기 지터는 다시 제가 똑바로 놓고 각도 지터를 보여드릴 건데 이번엔 아까 요거 각도를 제가 45도를 줬잖아요. 이 각도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게 각도 지터예요. 자, 다시 한번 끌어서 보면은 각도가 삐뚤빼뚤 여러가지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크기 지터도 있다면 크기도 변형이 되면서 각도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원형률 지터라는 거는 아까 요 브러쉬의 요 원형률을 우리가 설정했잖아요. 그 원형률에 대한 지터예요. 그래서 어떤 건 더 얇게 되고 어떤 거는 아까 20으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원형률에 따른 지터가 원형률 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에 있는 크기 지터, 각도 지터, 원형률 지터 한 번씩 적용해 봤는데 이해되셨을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죠? 자, 모양까지의 질문을 받고요. 없으시면 이제 분산으로 넘어가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분산을 누르면 분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분산이라는 게 퍼뜨리는 게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면은 이렇게 퍼져요. 많이 조절할수록 많이 퍼지는 거고, 적게 조절해 놓으면 적게 퍼지는 거고. 해서 한번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 거 보이죠? 근데 내가 퍼지는 개수를 많이 퍼지게 하겠다. 그럼 개수를 높여주시면 개체가 더 많아져요. 퍼지는 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분산과 개수 설명드렸고, 개수 지터를 조절하면 어디는 많이 퍼지고 어디는 조금 퍼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분산까지 한 번씩 설명드렸고, 질문 일단 받은 후에 텍스처, 이중 브러쉬는 같이 설명할게요. 자, 텍스처는 질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 안에 질감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안 보여요, 사실. 여기 살짝 나왔을라나요? 그죠? 네, 그냥 간단히 말하면 브러쉬 안에 질감을 넣는 효과인데 사실 안 보입니다. 따라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요 텍스처는 제가 아까 설명만 한다라고 했던 거고요. 이중 브러쉬는 브러쉬 안에 브러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모양을 넣으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잘려서 이렇게 조금씩 잘려서 나오죠. 왜냐면 이게 분산되어 있는 이런 브러쉬를 골랐으니까. 그래서 이중 브러쉬도 브러쉬 안에 브러쉬 질감을 넣는 게 이중 브러쉬라서 별다르게 어려울 건 없고요. 게다가 별로 쓰지를 않아요. 텍스처랑 이중 브러쉬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색상. 자, 색상 하실 때는요. 전경색과 배경색의 배경색 지금 흰색이잖아요. 다른 색깔로 좀 바꿔서 볼게요. 저는 빨간색을 일단 배경색으로 설정해 봤어요. 자, 끝당 적용의 여기 전경 배경 지터는 뭐냐면 전경색과 배경색을 섞어서 내주는 거예요. 0으로 돼 있을 때는 색조 채도 명도는 저번에 올린 거니까 낮춰놓을게요. 자, 전경 배경 지터가 0일 때는 그냥 전경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경 배경 지터가 색깔이 들어가면은 전경색과 배경색이 살짝 섞여서 나오고요. 얘가 만약 제일 높게 돼 있다면 전경색, 배경색이 마구잡이로 섞여서 나오겠죠. 그래서 전경 배경 지터는 전경색과 배경색의 지터를 설정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색조 지터라는 건 색상 지터예요. 그래서 색상 지터가 조금 있을 때는 유사색들이 섞여서 나오고, 색조 지터가 많이 있으면 색깔이 총천연색이 나오게 돼요. 채도 지터는 채도에 대한 지터인데, 얘를 높이게 되면은 어떤 건 무채색, 어떤 거는 채도가 진한 어떤 색깔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명도 지터는 명도가 밝은 데에서부터 어두운 데까지 나오는 것으로, 명도 지터를 높여보면 어떤 건 어둡게 찍히고 어떤 건 밝게 찍히고 하겠죠? 이런 게 색상 채도 명도 지터입니다. 자, 한 번씩 질문 일단 받을게요. 특별히 질문이 없다면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브러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건데요. 우리가 약간 수채화 느낌의 효과를 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브러쉬를 그리다 보면. 일단 다시 제가 원형률은 100으로 놓고 각도는 0으로 해놓을게요. 간격도 그냥 기본 간격으로 그냥 좀 줄여 놓을게요. 자, 여기 젖은 가장자리는 왜 수채화로 물감을 톡 떨어뜨려 보면은 안쪽은 보시면은 안쪽은 연하고 바깥쪽이 좀 진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게 수채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글쎄요, 별로 쓰지는 않지만 수채화 효과를 내실 분들은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가볍게 해봤어요. 그냥 젖은 가장자리가 체크 안 돼 있을 때는 원래 색깔로 나오죠? 근데 얘가 체크가 돼 있으면 색깔이 이렇게 안쪽은 연하게 나오고 바깥쪽이 진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젖은 가장자리라는 그런 부분이고, 노이즈는 지저분한 걸 노이즈라 하잖아요. 잡음. 여기 보면 노이즈를 체크하기 전에는 부드럽게 가장자리가 보인다면, 노이즈를 체크하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거칠게 보이죠? 이런 정도의 효과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주요 효과들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린 모양이나 분산 아니면은 색상 이런 정도에서 거의 활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브러쉬는요, 일반 브러쉬와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 재질 브러쉬, 수채화 재질 브러쉬, 특수효과 브러쉬 등의 다양한 브러쉬들이 있고요. 브러쉬는 여기 브러쉬에서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브러쉬를 만약에 다운을 받아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게 있다면 브러쉬 가져오기로 해서 브러쉬를 갖다가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브러쉬는요,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브러쉬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포토샵에 넣어놓고 쓰시는 것도 가능해요. 브러쉬를 다운받는다라는 게 좀 익숙한 얘기는 아닌지라 말씀을 드려보면, 포토샵 브러쉬라고 제가 적어보면요, 이렇게 이미지나 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브러쉬 모양들이 있어요. 이런 모양들이 실제로 포토샵 브러쉬로 제공이 되어지는 것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블로그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다운받는 곳을 얘가 안내를 해줬는데, 눌러서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브러쉬를 마음에 드는 걸 다운받아서 저장을 해서 쓰면 된다라고 하네요. 아까 나뭇잎 모양이 마음에 들긴 했는데 찾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다른 모양 중에서 하나 해볼게요. 이걸로 할까요? 그럼 이 플라워 브러쉬를 들어와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브러쉬를 zip 파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폴더가 지금 어디다 쓰고 있냐면, 어디를 폴더를 쓰고 있더라? 기억이 좀 잘 안 나네. 일단 그럼 폴더를 제가 새 폴더 하나만 만들어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내 이름 정도를 적고 폴더를 만든 데다가 저장을 좀 할게요. 자, 이게 zip 파일이니까 바로 쓸 수는 없을 거고 zip을 일단 풀어야 돼요. 압축 풀기, 풀기.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맥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에서 쓰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게 윈도우에서 쓰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면 플라워 브러쉬즈 보이죠? 얘가 이제 브러쉬 파일인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는지 경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걸 가져올 거면 브러쉬 가져오기, 아까 경로가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카페24 쇼핑몰이라고 폴더 만든 거에 플라워 브러쉬 안에 있는 브러쉬를 가져오겠다 하면은 맨 끝에 플라워 브러쉬가 생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플라워 브러쉬를 찍어서 크네요. 브러쉬를 좀 줄일게요. 지금 1000 몇백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놓고 찍으면 이런 식의 브러쉬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브러쉬를 이렇게 가져와서 저장해서 쓰는 것도요, 예쁜 브러쉬들을 저장해 놓으면은 되게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퀄리티 있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도 사실 알고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과정에서는 제가 이것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려봤거든요. 브러쉬 다운로드는 그냥 제가 이렇게 쳤죠. 네이버에다 포토샵 브러쉬라고 쳐보니까 여러가지 브러쉬들이 보였고, 그 중에 어떤 한 곳을 누르니까 유용한 브러쉬 다운로드라는 여기로 들어와서 보니까 다운로드 바로 가기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눌러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되게 다양한 브러쉬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요거는 보니까는 이렇게 적혀있네. myphotoshopbrushes.com 브러쉬즈.
요거 혹시 URL이 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톡방에다가 URL을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사실 쳐도 돼요. 예를 들어서 물 관련 브러쉬를 찾겠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물에 관련된 브러쉬들이 나올 텐데, 브러쉬가 아니라 딴 것도 다 찾았네요. 브러쉬를 서치하겠다. 그러면은 워터가 없나요? 그냥 브러쉬 찾아보죠. 여기는 물 관련 브러쉬는 아마 없었나봐요. 어쨌든 이런 브러쉬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브러쉬도 쓰시면은 쓸만한 게 꽤 많다. 그래서 물론 이 사이트가 다가 아니니까요. 내가 필요한 어떤 브러쉬는 다운받아서 쓰시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많죠? 이 꽃 모양도 이쁘다. 그쵸? 하나 또 다운받아서 보여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눈꽃 모양이다 라고 하면 요거를 받아볼게요. 클릭하고 브러쉬를 다운로드 해서 요거를 zip 파일로 묶여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이미 어떤 경로에다가 저장을 하고 얘를 들어가서 압축을 풀어요. 근데 이 경로가 어디에다가 받았는지는 알아야 내가 불러오기 할 때 가지고 와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해 주셔야 되고, 포토샵에서는 불러올 때는 여기 옵션 바에 톱니바퀴, 그래서 브러쉬 가져오기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카페이서 쇼핑몰이라는 폴더를 그냥 만들었고요. 여기에 지금 받은 게 요거죠. 들어가서 따다. 그러면 이 뒤에 그 브러쉬가 들어가지니까 내가 필요한 브러쉬를 찍어서, 얘가 지금 3536 픽셀로 엄청 크거든요. 좀 줄여서 내가 원하는 브러쉬 사이즈로 찍으시면 돼요. 만약에 얘를 회전해서 놓겠다. 그럼 레이어가 같으면 안 되니까 레이어 추가해서 만들어 놓고 찍고 컨트롤 T로 회전. 뭐 흐리게 하겠다. 불투명도 낮추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 되는 거라, 브러쉬를 좀 잘 활용해도요. 그럴싸한 어떤 문양 같은 걸 만드실 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긴 괜찮을 거라서 한번 브러쉬를 다운받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려 봤어요. 자, 브러쉬는 이제 좀 마치고 다음 거 들어가 볼게요. 자, 부드러운 그레디언트 효과로 세련미 살리기라는 부분인데요. 배경을 단색이 아니라 여러 색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레디언트 효과를 채울 때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하게 돼요. 상품과 배경은 레이어를 따로 분리해서 작업해야 상황에 따라서 배경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제는 무엇을 열 거냐면, 일단 얘는 닫고 열기 눌러서 예제는 바탕화면에 실전 포토샵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여기서 보면은 그라디언트라고 되어 있는 PSD 파일이 있을 거예요. 요걸 선택해서 열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자, PSD 파일은 포토샵 전용 파일이고요. 이 밑에 보면 백그라운드가 배경, 그리고 위쪽에 파리즈라고 해서 어떤 그 열쇠고리가 하나 얹어져 있네요. 자, 요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눈 모양 아이콘을 가려보면은 실제 이 파리즈라는 요 그림은 배경이 없는, 즉 투명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전경색과 배경색을 한번 따져볼 건데요. 여기 툴박스 하단에 있는 요 앞쪽에 있는 사각형, 여기가 전경색, 밑에 있는 사각형, 얘가 배경색이에요. 그래서 전경색을 클릭하고 원하시는 아무 색깔로 하나 선택을 해보죠. 확인. 배경색도 클릭해서 마음에 드시는 색깔 아무 색깔로나 그냥 선택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색깔을 채워볼 건데, 계속 근데 브러쉬가, 요 눈 모양 브러쉬가 따라다니까 좀 불편하다. 그죠?
이거 브러쉬를 원래대로 고치는 거 요거 제가 깜빡 잊고 얘기를 안 드렸네요. 자, 이거 다시 해볼게요. 브러쉬를 원래대로 기본 브러쉬로 가려면 그냥 위에 있는 일반 브러쉬 부드러운 원이나 선명한 원을 고르셔도 돼요. 아니면 기본 브러쉬 복원이라는 게 있어요. 리셋 브러쉬라고 해서 기본 브러쉬 설정으로 바꾸고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브러쉬는 나중에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이동 툴 하나 골라놓고 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 전경색과 배경색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좀 세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백그라운드에 전경색으로 색깔을 채우고 싶으실 때는 Alt 딜리트해요. 만약 Alt 딜리트로 바로 안 채워지면 Alt하고 딜리트를 2번 누르시면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배경색으로 채우고 싶을 때는 Ctrl 딜리트입니다. 그래서 전경색으로 채우기는 Alt 딜리트, 배경색으로 채우기는 Ctrl 딜리트 한 번씩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확인하시고 나서는 여기 이제 그라디언트 툴 얘기할 거예요. 자, 요거는 전경색, 배경색 서로 바꾸는 거. 요거는 기본 전경색과 배경색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눌러놓으면 전경색이 까망, 배경색이 흰색이 됐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색깔은 다시 마음에 드는 색깔로 좀 세팅해 놓고 설명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라디언트라는 걸 배워볼 건데요. 그라디언트는 중간쯤에 사각형, 요게 이제 그라디언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째 그레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색깔을 줘볼 건데요. 여기 위쪽에 옵션 바에서 그라디언트 색깔이 있는데 옆에 화살표 있죠? 여길 눌러보시면은 요 첫 번째가 전경색의 배경색이에요. 그 다음 요거는 전경색에서 투명하게 설정하는 그라디언트. 얘는 검정에서 흰색, 뭐 나머지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그라디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첫 번째에 있는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 요걸 선택을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게 그라디언트의 모양들인데, 첫 번째 그라디언트는 선형 그라디언트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끌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작색이 여기 왼쪽 색깔이거든요. 왼쪽에 제가 마우스를 시작했으니까 시작색인 주황색? 네, 분홍색으로 채워졌고, 오른쪽에 마우스 뗀 위치쯤에는 끝색인 파란색으로 채워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꼭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을 어디서 하고 끝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라디언트의 느낌이 달라지니까 여러 번 끌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선형 그라디언트 설명드렸고요. 이번엔 두 번째 원형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볼 건데, 방사형 그라디언트는 가운데서부터 제가 끝으로 끌어볼게요. 그럼 가운데가 시작점, 끝에가 끝 색깔로 이렇게 설정이 됐죠. 만약에 이걸 서로 바꾸고 싶으면 반전을 누른 다음에 설정해 보시면 시작색과 끝색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전은 이렇게 시작색과 끝색을 바꿔주는 그런 도구예요. 자, 세 번째, 얘는요 각진 그레디언트라고 나오는데 끌어보시면은 이렇게 원뿔 형태로 그라디언트가 채워진 것 같이 나와요. 이게 각진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라디언트는요 양쪽으로 퍼지는 형태의 그라디언트예요. 그래서 반사 그라디언트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끌었다고 한다면 반대편에도 똑같이 그라디언트가 반전돼서 나오죠. 이런 게 반사 그라디언트. 다섯 번째 있는 그라디언트는 다이아몬드처럼 퍼진다 해서 다이아몬드 그라디언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라디언트의 모양들이 다양한 거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선형 그라디언트를 잠시 눌러 놓을게요. 자, 여기 색깔 있는 부분을 눌러볼게요. 그라디언트에서 아까는 여기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렀다면 지금은 이 색상 있는 부분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정점을 클릭해서 색깔을 바꾸거나, 아니 따닥해도 돼요. 따닥해서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중간에 색깔을 넣고 싶을 땐 중간에 이렇게 가져다 대면은 손가락 표시가 나오죠. 이때 클릭하면 이렇게 지점이 추가가 돼서 마찬가지로 색깔을 내가 원하는 다른 색깔을 추가해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정점을 빼고 싶을 때는 얘를 끌어서 바깥으로 버리면 빠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점을 추가해서 색깔도 섞어서 넣을 수도 있고, 또 보면은 이렇게 색상이 클릭되어 있을 때 양쪽에 이렇게 마름모 표시가 보이는데 이 마름모가 색상이 퍼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마름모를 조절을 해서 색상이 좀 덜 퍼지게 맞춘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라디언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들게 세팅하셨다면 확인 눌러보시고 다시 한번 끌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배경을 흐릿하게 해서 상품을 강조하는 겁니다. 상품에만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을 때 상품 이외의 영역을 흐릿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일반적으로 아웃 포커싱이라고 하는데, 피사체는 또렷하게 보이고 바깥에 있는 배경을 흐리게 해서 상대적으로 피사체가 더욱더 또렷하게 보이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제를 열어볼게요. 예제는 T 예제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그라디언트 밑에 보시면은 흐림 효과 도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블러 툴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도는 원래는 이게 낮게 돼 있으면은 조금만 흐려지는 거고, 강도가 세게 돼 있으면 100%로 돼 있으면 세게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습을 하는 용도니까 지금은 강도를 100으로 놓고 문질러 볼게요. 자, 문지르는 부분이 금방 흐려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블러예요. 그래서 주변 배경을 좀 가려서 내가 상대적으로 팔고자 하는 제품이 좀 더 돋보이게 해줄 때, 그때 이렇게 블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물방울을 좀 둘러보시면은 선명 효과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샤픈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이렇게 라인 같은 게 좀 약간 흐리게 나왔다면은 이렇게 문질러서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다만 이거는 강도가 높으면 아까처럼 좀 지저분하게 깨지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강도는 조금 낮춰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블러와 샤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손가락 도구는 스머지라고 하는데 사실 얘는 별로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그냥 있으니까, 어차피 어려운 툴도 아니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덜 마른 물감을 이렇게 문지르면 문질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질러지는 효과예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블러, 샤픈, 스머지 이렇게 세 가지 툴을 연습해 보았어요. 이번에 예제는 스펀지라고 적혀있는 이 예제를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보다 바로 다음 툴이 닷지 번 스펀지인데요. 닷지 도구는 밝게 하는 거예요. 노출값을 근데 너무 높여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문지를 때 이렇게 허여멀게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노출값은 적당히 좀 작게 설정을 해두시는 게 사진을 자연스럽게 보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밝기를 여러 번 이렇게 좀 두드리면서 또는 문지르면서 밝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밝기는 그래서 사진의 일부를 밝게 만드는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번이라는 거는, 요 번 도구는 태우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문지르면 그 부분이 조금 더 어두워져요. 이때도 노출값이 높다면 너무 새까맣게 어두워질 수도 있으니까 노출값을 낮춰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문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음영 같은 거 줄 때 쓰시면 되겠죠?
노출값은 너무 높이는 것보단 적절히 낮춰서 이용하시면 돼요. 딱 몇으로 줘야 된다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스펀지는 두 가지인데요. 모두가 채도 증가가 있고 채도 감소가 있어요. 채도 감소로 만약에 세팅을 하고 흐름을 높여 볼게요. 그러고 문지르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무채색으로 바뀌어요. 채도가 없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채도 증가로 만약에 문지르면은 색깔이 오히려 이렇게 채도가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채도 증가, 채도 감소를 나타내는 게 여기 스펀지 도구다. 그래서 닷집은 스펀지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우리 도형 툴 예전에 들어간 적 있죠? 여기서 이제 둥근 사각 쉐이프 툴과 사용자 쉐이프 툴을 이용해서 간단한 배너 또는 간단한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포토샵에 새 창을 띄울게요. 사이즈는 그냥 1000에 1000으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제작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형 툴로 그릴 건데, 도형 툴은 아까 스펀지 툴 밑에 여기 보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도구 있죠? 요걸로 선택해 주시고, 만약 이게 사각형 도구나 다른 도구로 되어 있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고르시면 돼요. 옵션 바에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7값 확인하시고 반경 10픽셀인지 일단 보신 후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 쉽게 만들어졌죠. 만약에 이 반경 공유를 좀 더 굴리고 싶으면 옆에 속성에서 이 공률 값을 설정하시면 공률이 더 굴려지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색깔을 바꾸고 싶으신 분은 여기 있는 7일 색깔을 따다 클릭해서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 레이어에 썸네일 있죠? 이 썸네일을 따닥 눌러서 색깔을 바꾸셔도 돼요. 자, 마음에 드는 색깔로 설정하셨다면은 여기 사각형 요 모양들 나타나지 않도록 엔터 한 번만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예제에서처럼 카트 그림을 집어넣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다시 이 도형 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여기서 고르시는데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카트 모양 보일 거예요.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서 그려줍니다. 색깔은 이 모양 1을 따닥 눌러서 흰색으로 주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세팅이 됐고요. 엔터 치면 적용. 자, 이제 여기다 글씨를 적을 거니까 다시 타입 툴을 클릭하시고 글씨를 적고자 하는 부분에 클릭을 해주세요. 커서 보이죠? 글씨 색깔은 저는 흰색으로 쓸 거니까 맞춰놓고 글씨는 왼쪽 정렬이 좋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도 글씨 적을 부분에 커서를 찍고 장바구니 적고 컨트롤 엔터, 컨트롤 T. 크기가 조금 작아서 크기 조절을 좀 할게요. 자,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장바구니 버튼 쉽게 만들 수 있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 배경 바로 위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서부터 요 지금 도형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 버튼 하나 만들 때 4개의 레이어를 썼다면 버튼이 여러 개가 되면 나중에 레이어들이 정리가 안 되겠죠. 따라서 지금 한번 레이어를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배경 위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맨 위에 있는 장바구니 레이어는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4개의 레이어가 같이 선택이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 이걸 그룹으로 묶을 거거든요. 컨트롤 G. 그럼 이렇게 그룹으로 묶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요 그룹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알아보기 쉽도록 따닥 클릭하시고 장바구니 라고 적어 놓으면은 누가 봐도 아 이건 장바구니 버튼이구나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만들 게 아니라요, 바로 구매 버튼도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 더 복사해서 바로 구매 버튼으로 수정을 할 건데, 이 그룹을 복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동 툴로 갈게요. 이 자동 선택이 그룹 상태인지 봐주세요. 그룹으로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서 옆으로 끌면은 이렇게 그룹이 똑같이 복사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동 툴에서 자동 선택이 이번엔 그룹이 아니라 레이어로 되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각형을 찍어요. 그러면 이 그룹 안에 해당 사각형이 선택이 되죠. 얘를 따닥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카트를 클릭하면 해당 카트가 선택이 되는데, 딜리트 눌러 지우시고 여기도 사용자 정의 모양에서 체크 표시를 선택하신 후에 끌어서 그리시면 되겠죠. 색깔은 흰색으로 맞춰 볼게요. 그 다음 타입 툴로 여기 글씨 부분을 드래그해서 바이 나우 컨트롤 엔터. 네, 장바구니 대신에 바로 구매로 바꿔서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로 구매 버튼이 지금 보면은 레이어에 보시면 장바구니 복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알아보기 힘드니까 이거를 이름을 따닥해서 바로 구매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장바구니 버튼과 바로 구매 버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다 했으니까 이제 또 창 닫고요. 이번에 다룰 툴은 투명한 글자 만들기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선 레이어 스타일에 대한 기능을 좀 익힐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에다 스타일을 입히는 기능을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해요. 자, 일단 예제를 좀 가져올게요. 네이처 가져오시고 여기다 검색창에 여기다가 글자 툴로 클릭하셔서 글씨를 쓰겠습니다. 자연 한 스푼. 적용은 컨트롤 엔터. 자, 여기서 이 자연 한 스푼이라는 글자에다가 우리가 레이어 스타일을 설정을 할 건데요. 이 글씨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레이어 패널에 두 번째 FX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있는 경사와 엠보스를 누르면 이렇게 경사와 엠보스 효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경사와 엠보스는 튀어나온 듯한 효과예요. 그래서 여기 적용되는 걸 보시면 약간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효과가 보일 거예요. 이게 경사와 엠보스예요. 자, 윤곽선 부분에서는 윤곽선 요소를 내가 만들거나 다른 그런 형태의 윤곽선 테두리로 줄 수도 있고요. 텍스처를 넣어서 질감 효과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첫 번째 경사와 엠보스는 지금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효과다. 이 정도만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자, 경사와 엠보스 보셨다면 체크를 풀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두 번째 획이라는 걸 볼 건데, 획은요 테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실 때는 이런 획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크기를 설정해서 두께를 조절할 수 있고, 색상은 원하시는 색상을 골라서 설정하면은 이렇게 테두리 색깔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색상에서 만약 배경 3개의 색깔을 가져오겠다면 해당 색깔을 클릭하시면 색깔이 이렇게 가져와지기도 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경사와 엠보스, 획까지 설명했고요. 칠 유형에선 그라디언트, 패턴까지도 다양하게 있긴 해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서 질문 받을게요. 이따 질문 받고 나서는 내부 그림자랑 드롭 섀도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획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획이라는 부분인데 획에서는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크기를 우리가 원하는 크기만큼 조절하거나 아니면 색상을 눌러서 원하는 색상을 내가 고르거나 아니면 원하는 색깔이 그림 안에 있다면 그림을 찍어서 색깔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유형에서 그레디언트는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획을 설정할 때 들어가는 거라면 패턴은 패턴으로 이렇게 획을 나타낼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획이라는 이런 기능을 많이 쓰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여기 플러스는 뭐냐면 우리가 획을 2번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녹색 획을 넣는데 요 바깥쪽에 또 다른 획을 넣고 싶다면은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획을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크기는 얘는 7보다 좀 더 크게 해서 색깔을 만약에 제가 노란색으로 세팅한다면 이런 식으로 획이 2개, 뭐 3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획을 선택해서 밑에 보면 쓰레기통 보이죠? 요걸 눌러서 제거할 수도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도 요즘은 좀 많이 쓰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자, 획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그림자랑 드롭 섀도우인데요. 내부 그림자는 안쪽에 그림자 효과예요. 그래서 글자 안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지어진 것처럼 보여지죠? 이런 거를 내부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드롭 섀도우 요거는 이제 외부의 이제 그림자인데요. 바깥쪽에 이렇게 그림자를 넣을 때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부 광선과 외부 광선 말씀드릴게요. 내부 광선은 안쪽의 빛 효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면은 혼합 모드가 아마 스크린으로 되어 있다면 아마 적용된 게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흰색보다 밝은 빛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혼합 모드를 표준으로 바꿔놓고 여기 색깔을 뭐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설정해 보면 이렇게 바깥쪽에 테두리 내부에 광선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이게 이제 내부 광선 효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빛은 안에서만 있지 않고 바깥쪽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걸 외부 광선하고 같이 주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어떤 뭐랄까요, 네온 사인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광선, 내부 광선 가볍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세틴이라는 거는 금속 광택 효과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금속이 비춰지면 어느 부분은 어둡고 어느 부분은 밝아지는 그런 광택 효과가 나잖아요.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걸 세틴이라고 합니다. 색상 오버레이는 색상으로 입히는 효과예요. 그래서 내가 고른 색깔로 입혀지는 효과가 세틴이란다. 색상 오버레이가 되겠고 불투명도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좀 달라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는 그라디언트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어떻게 골랐느냐에 따라 물론 다를 텐데 보통 이제 어떤 금속으로 만들어진 재질의 이미지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 때 그레디언트를 편집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요. 뭐 드롭 섀도우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패턴 오버레이는 패턴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패턴이 있다면 그런 해당 패턴으로 이렇게 입혀줄 때 쓰는 걸 패턴 오버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은 모두 다 설명은 드렸는데요. 일단 제일 많이 쓰는 레이어 스타일은 획, 드롭 섀도우, 경사와 엠보스 이 정도를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 아마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정도 쓸까요? 어쨌든 나머지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만 한 번씩 쭉 살펴보았고 이번에 여기에서 나타내고 싶은 효과는 지금 그림자,
그리고 튀어나온 효과 이 정도를 나타내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튀어나온 효과면 경사와 엠보스, 그리고 그림자면 드롭 섀도우 이런 식으로 효과를 설정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자가 졌으면서 약간 튀어나온 효과가 됐는데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불투명도랑 칠이 있어요. 이 불투명도를 조절해 보면 이렇게 색깔까지 같이 연해지거나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죠. 불투명도 조절해 봤고요. 밑에 7을 조절해 보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흐려지거나 다시 나타나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투명도랑 차이점은 불투명도는 레이어 스타일까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흐려지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0으로 뒀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반면에 7을 0으로 둔다면 7값만 흐려지기 때문에 스타일 요 효과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투명한 어떤 글자를. 자, 그래서 워터마크용 투명 글자 한번 만들어 보시고 문제없이 잘 됐다면 레이어 마스크랑 클리핑 마스크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해볼게요. 레이어 마스크는 흰색일 때는 이미지가 보이는 거고 검은색일 때 가려지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 배경을 부드럽게 가리려면은 그레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가리시면 좋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일단은 흰 창을 가져오고 거기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합성을 할 거거든요. 따라 새 창은 900에 770 픽셀로 새 창을 열게요. 새로 만들기 900에 770, 그리고 파일에서 열기 눌러서 L 레프트를 열고 뜯어서 이동 툴로 집어넣어요. 닫고 여기다가 다시 파일에 열기, 이번에는 L 라이트를 뜯어서 집어넣고 닫아요. 배치. 여기까지 먼저 해보세요. 일단 맨 밑에 배경이 있고 그 위에 레이어 1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레이어 2가 포개져서 이렇게 올려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제가 레이어 1을 잠깐 눈을 가려보면은 밑에 이렇게 레이어 1이 깔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경계 라인이 너무 또렷하다 보니까 보기 싫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레이어 2에서 이 경계 라인서부터 여기까지를 흐리게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자, 따라서 레이어 2번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이어 패널에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보면 사각형의 동그라미, 이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면 화면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마스크 영역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마스크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라디언트를 까만색의 흰색으로 여기 선에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합성이 돼요. 자, 이번에는 파일에서 열기, 예제는 한번 경복궁을 가져와 볼까요? 경복궁. 자, 여기 보시면 경복궁의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서 경복궁의 하늘을 다른 하늘로 바꿔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복궁 이미지를 가져왔으니까 하늘 그림도 좀 가져와야 될 텐데 지금 내가 이미지가 없다면 인터넷에 가서 하늘 그림을 찾아볼게요. 네이버로 가서 검색에다가 뭐 하늘 이렇게 적고 이미지로 가보면 하늘 그림들이 많이 보이겠죠?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하늘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미지 복사를 하시면 하늘 이미지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좀 마음에 드나요? 오른쪽 이미지 복사.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와서 여기다 컨트롤 V로 붙이면 일단 하늘 그림이 가져와졌죠? 사이즈는 좀 작지만 가져와졌어요. 그럼 이거를 컨트롤 T를 눌러서 하늘 그림을 늘려주세요. 지금 하늘 부분을 이 하늘로 대체하려는 거니까 이 하늘 그림에서 아래 있는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즉 배경이 보여야 하는 부분만큼을 가려주면 되겠죠? 그럼 레이어 1이 선택된 상태로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고 그라디언트로 까만색 흰색으로 아래에서 위로 끌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늘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 이번에는 클리핑 마스크로 일정 영역만 보이게 하기 이 부분을 볼 건데요.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 중에 일부만 화면에 보이고 싶을 때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한 레이어는 아래쪽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랑 겹치는 부분만 화면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그림을 어떤 도형 안에다 넣고 싶다든지 아니면 글자에다가 어떤 그림을 넣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들 있죠? 그럴 땐 클리핑 마스크를 쓰시면 돼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새로 만들기 눌러서 새 창 하나 띄울 건데요. 폭과 높이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1000에 1000픽셀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흰색 창이 떴어요. 자, 여기에다가 도형을 만들 건데 도형 툴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서 모양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모양 아무거나 고르시면 되고요. 색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끌어서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파일에서 열기, 이번에도 이미지 하나 가져올 건데 초콜릿으로 전 선택할게요. 자, 열기 누르고 요거를 이름 탭을 뜯어요. 그리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가져와졌죠? 그 다음 얘를 크기를 조절할 거니까 컨트롤 T 하셔서 크기 조절을 해주십니다. 마음에 들게 됐으면 엔터. 자, 여기서 모양 1과 레이어 1 사이에 요 경계선 라인에 Alt를 누르고 있으면 아마 화살표 모양이 바뀔 거예요. 이때 클릭하시면 이게 클리핑 마스크예요. 다시 제가 요 경계선에서 다시 Alt 누르면서 클릭을 풀어볼게요. 클릭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풀려요. 클리핑 마스크라는 건 이 그림이 밑에 있는 도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그림이 지금처럼 골라져 있는 상태라면은 컨트롤 Alt G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클리핑 마스크 Alt 클릭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컨트롤 Alt G 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으셨죠? 자, 이번엔 여기 모양 1번 도형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요거 빈 공간을 따닥 눌러주시면 레이어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이용했던 경사와 엠보스를 깊이나 크기를 적당하게 설정해 보시고 드롭 섀도우를 눌러서 그림자를 준 다음에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있는 하트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이번에는 클리핑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예제를 하나 설명해 볼 건데요. 뷰 1이라는 그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는 지금 모델이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죠? 근데 이 모델이 입은 옷의 원피스 소재가 무엇인지 좀 눈에 보이세요? 그냥 면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니트천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요 옆에다가 소재가 보여지게 소재의 일부를 찍은 화면을 여기다 띄워 놓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배경에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타원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릴게요. 적당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 타원이 여기 배경이 들어갔을 때 이 테두리가 뚜렷하게 좀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타원에다가 이 빈 공간 여기 따닥 하면 레이어 스타일 설정이 되죠. 여기에 획을 설정해서 색상은 흰색으로, 뭐 크기는 몇 포인트를 주시든 상관은 없는데 한 5포인트 할게요, 저는. 그리고 드롭 섀도우도 넣으려면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설정하면은 옆에 이렇게 원이 생겼고, 원에는 획과 그림자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로 파일에 우리 열기 해가지고 파일을 끌어다가 넣어도 좋고, 파일에서 이거 열기요. 예제는 여기 뷰2가 여기 있는 이 원피스를 찍은 세부 컷이거든요. 이 뷰2를 선택해서 열기. 얘를 뜯어서 이동 툴로 끌어서 넣으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가지고 와져요. 지금 이 그림 안에다가 이 그림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원 안에 그림을 넣을 거기 때문에 위치를 이렇게 맞춰 놓고 나서 컨트롤 알트 G를 누르면 클리핑이 돼서 들어가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어떤 질감이구나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구매 결정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물론 사용자 정의 도형에도 화살표들이 있기는 한데 이쁜 게 별로 없어요. 이쪽에 있는 화살표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선도구를 좀 활용해 볼게요. 선도구에 보시면 두께가 있죠. 이 두께를 아까 여기 원의 두께를 제가 5를 줬으니까 5로 맞추고요. 그 다음 옆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화살촉의 끝부분에 톱니바퀴에 여기 화살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끌어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질 거예요. 자, 일단 두께 설정했고, 여기서 이제 톱니바퀴에서 이 화살촉 모양을 잡는데 폭이 500에 길이를 500으로 맞춰 놓으면은 그릴 때 이렇게 삼각형이 예쁘게 그려지는 화살표가 돼요. 그러니까 폭이라는 거는 여기 이 폭을 말하는 거고,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에 500이면 아마 딱 예쁘게 그려질 건데, 사이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7 값이 여기서는 흰색으로 해놔야 똑같이 세트로 보이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부분이 어디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보기가 훨씬 더 간편하게 볼 수가 있죠. 요거 디자인이야 이렇게 저는 화살표로 했지만 어떤 분은 이걸 세모로 해요. 삼각형 같은 경우도 우리 다각형 도구로 그리거나 아니면 펜툴로 그려서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그냥 좀 이뻐 보이는 걸로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어느 부분에 무엇을 넣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서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랄까 설득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 있는 클리핑 마스크까지를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미지 크기 조절과 여기 이제 크기 조절 배치, 그리고 몇 가지 이제 툴들이 더 있거든요. 보정하는 툴들. 그런 것들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나서 펜툴도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저희 다시 책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